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시댁 혹은 시부모님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 분위기만 잘 살펴봐도 대략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어려운 시기가 지난 지금에야 그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엔 모두가 부러워하던 결혼이었어요. 다정하고 안정적인 성향의 남편과 저를 정말 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셨던 시부모님, 친동생처럼 저를 잘 따르던 시누이까지. 이렇게 말로 쭉 나열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랬던 결혼 생활이 불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했던 만큼 줬던 믿음이 겨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남편과는 주변 어른들이 추천해 주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금융 쪽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2살 차이가 나는 연상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남이 즐거워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 집안은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해온 집안이라 집안에 대한 믿음도 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 좀 만나보고 싶다는데? 여보? 어머 정말?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도 괜찮아. 그냥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가 봐. 결혼 전에 미리 친해지면 서로 편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렇긴 하지. 그럼 2분 괜찮으신 날로 말해줘. 시간 비워놓을게. 처음엔 살짝 부담이 됐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큰맘 먹고 만나 뵙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얼핏 들었던 가족 분위기는 화목하고 친밀한 분위기였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결혼할 사람 부모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만나 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가니 예전에 없었던 남편의 여동생마저 제가 궁금하다며 시간을 비웠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오빠 여자친구는 처음 만나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내 식구가 한 자리에 있는 걸 보니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으셨고 남편과 여동생도 보기 드물게 사이 좋은 남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나든 여동생이든 이성인 형제와 잘 지내는 남자가 흔치 않아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여동생이 제 말도 잘 따르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참 가족 분위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이라면 결혼해서 시댁으로 더더욱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물론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첫 만남이 참 즐거웠어요. 첫 만남이 워낙 좋았다 보니 예비 시댁에서 종종 부를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과도 금방 편안해졌고 예비 시누이랑은 관심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종종 남편을 껴서 셋이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이야기가 더 빨리 나오게 됐죠. 나는 이제 언니 아닌 새언니는 꿈도 못 꾸겠어요. 빨리 오빠랑 결혼하세요. 그러게, 나도 얼른 네가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언제든 널 새 식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너만 마음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재촉을 하니 괜시리 마음이 또 급해지더군요. 그래도 아직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을 때라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도 적당히 기분 좋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간 지 반년쯤 됐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죠. 이 정도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쯤 되니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던 거고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시기를 좀 더 앞당긴다고 나쁠 건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포즈에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수락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과 동생과 잘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나는 정말 시댁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넌 정말 무슨 복이야? 며느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시댁이라니.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으로 들어온 줄 안다니까? 내 말이. 난 시부모님은 오히려 괜찮은데 시누이들이 어찌나 유난인지 몰라. 사사건건 간섭을 못해서 안달이 났다니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 연락 끊어버리고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렇다고 남편이랑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시댁이라는 거 소설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있긴 하구나. 그런 집에 시집가는 것도 정말 천운이다. 너무 축하해.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꼭 뭐 하나씩은 마음에 걸리고 걱정스러웠는데 네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시작한 결혼을 향한 첫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희망적이기만 했어요. 그땐 저의 새 출발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죠. 그렇다고 결혼 준비할 때 위험 신호를 아예 못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댁에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만한 점도 있기는 했거든요.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남편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은 사실 예전에 한번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결합하신 거였고, 이혼하셨던 사연은 바로 어머님의 주식 중독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벌어온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이혼을 하셨다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 뒤에도 어머님은 종종 주식에 손을 댔고 아버님도 다 아시면서도 어머님을 말리지 못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 덕분에 집안에 딱히 재산이라고 남아있는 게 없었고 결혼할 때도 시댁에 기댈 수 있는 건 아예 없었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번 돈으로만 해야 할 것 같아 좀 늦게 말해서 당황했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결혼 전에 말해줬으니 된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실하게 일했으니까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필요 없이 둘만의 힘으로 착실하게 준비해보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동안 날린 돈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아버님께서도 주식에 빠져 남편에게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는 날리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참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 시기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선뜻 깨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그런 처지에 놓인 남편이 안쓰러웠고 이런 사소한 이유가 우리의 결혼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결혼하면 당신이 우선이니까 절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두 사람의 생계가 걸렸으니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평생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받아낸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친정에도 이 사연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염려가 많으셨지만 어느 날 저를 가만히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의사를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할 거야. 저도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서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래, 그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긴 하지. 그래도 부모 마음에 애지중지 키운 딸이 고생하는 꼴은 차마 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아빠랑 상의를 해봤는데 말이야. 부모님께서는 세를 받고 있던 서울집 하나를 저희 신혼집으로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울 집값은 비싸고 멀리 가자니 출퇴근 때문에 경기도 쪽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던 게 마음에 영 걸리셨던 모양이었죠. 부모님이 두신다고 한 집은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주변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남편의 직장과 제 직장 모두 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아이를 키우기에도 괜찮게 학군도 잘 되어 있는 동네였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몇 단계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집을 시작부터 얻게 된 셈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을 고생시키기 싫다는 부모님의 뜻도 알 것 같아 결국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알리니 정말 기뻐했죠. 여보, 정말이야?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지? 원래 집은 남자가 해가야 하는데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괜찮아. 감사한 만큼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되지. 그래야겠다. 결혼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신혼집이라던데.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아무 걱정도 없네. 그럼 이제 혼수만 채우면 되는 건가?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기뻐하는 것도 잠시, 남편 뉘앙스가 마치 혼수도 제게 떠넘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고개가 절로 갸우뚱하더군요.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혼수는 남편이 알아서 나서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혼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당신 자취방에 있던 가전제품 같은 것 중에 쓸 수 있는 건 가지고 올까? 그럴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너무 신혼집 느낌이 안 날까봐 그러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아직 쓸만한 것들 많잖아. 가구만 새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혼수야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야 집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말이 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해결이 됐으니 여자 몫인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들렸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우선 남편 집에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은 거의 가지고 왔고, 쉬는 날을 이용해 가구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인테리어 뭘 아나. 신혼집 인테리어 같은 건 여자들이나 로망 있는 거지. 원래 이런 건 남자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 단순히 원하는 가구를 고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가구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원하는 가구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남편이 도저히 결제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뭐해? 이제 결제해야 하는데? 결제? 하면 되지. 아니, 혼수 내가 해? 친정에서 집도 해줬는데? 아, 원래 집은 내가 하는 건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당신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뭐라고?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펴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준 건데 그게 어떻게 나랑 별개일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 나랑 가족이잖아. 부모님들이야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고 그 외 각자 해오기로 한 건 각자 해결해야 하지 않아? 처음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친정에서 둘 다 잘 살라고 해준 건 맞지만 당연히 딸인 저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을 해주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더라고요. 여보, 각자 해오기로 한 것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친정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해준 게 내가 해온 거나 다름없잖아. 무슨 계산법이 그래? 아니지, 당신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우리가 각자 결혼 준비할 때 쓰기로 한 비용이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얼렁뚱땅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부모님이 해주신 건 예외로 해야지. 내가 혼수로 돈을 아예 안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취할 때 샀던 전자제품 쓸만한 건 싹 다 들고 가잖아. 나머지는 당신이 하는 게 맞지. 그 자리에서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니 더 싸울 정신도 없고 그렇다고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며 겨우 골라나온 가구 리스트를 눈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더라고요. 일단은 제 카드로 긁고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이것저것 따질 체력도 여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결혼 직전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었어요. 친구는 제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일에 대해 한번 은근슬쩍 자기가 대신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혼수까지 했다고? 와, 오빠는 진짜 좋으셨겠다. 와이프 될 사람이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오고. 오빠는 그럼 그냥 몸만 오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몸만 오다니. 나 자취할 때 쓰던 비싼 전자제품은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에이, 그래도 쓰던 거 가져오는 거랑 새로 사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보통 한쪽이 집 해오면 한쪽이 혼수는 해오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전자제품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이런 건 친구분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둘이 다 이야기가 끝난 문제인데. 무슨 소리야.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지.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제했지만 나도 혼수는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하려고 만났어? 우리 친구한테 청첩장 주려고 만난 거 아닌가?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이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 하지. 친구가 나서줬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약속이 끝난 후 친구가 제게 사과까지 하게 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나선다고 해서 분위기만 망친 것 같네. 남편분이 엄청 완고하시네. 둘이 잘 이야기해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도저히 더 이야기 꺼낼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같이 살고 같이 쓸 건데 그냥 이쯤에서 좋게 넘어가자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평소 연애할 때 남편이 그렇게 구두쇠처럼 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편의 독특한 경제관념 정도로 생각하고 말자 싶었어요. 그거 하나 딱 눈 감기로 마음먹으니 결혼 준비하는 내내 딱히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충실했고 긁어부스럼될 일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혼수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잠깐 고민했던 걸 생각하니 아찔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사히 골인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잘하고 성실한 안정적인 남편이 됐어요. 우리 부부의 혼수 사건에 대해 대충 아는 친구들도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남편이 워낙 잘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린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 따로 반전이랄 것도 없이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혼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꼭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신혼집 이사를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을 때였어요. 나름대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열심히 꾸며뒀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봐 주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살림꾼이시다. 집도 너무 예쁘고 주방도 너무 깨끗해요. 그러게 이 주방만 봐도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알 수 있거든. 봐봐. 이 냉장고도 크기가 작은데도 안에가 아주 야무지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잖니. 근데 둘이 집 합치는 김에 냉장고 정도는 새로 사지 그랬니? 요즘 신혼부부들도 냉장고는 어느 정도 크기 있는 좋은 걸로 쓰던데. 그래? 너무 작나?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혼수하는 사람이 별말 없으니 어떡해. 내가 쓰던 거 써야지 별 수 있나? 그래? 그럼 상의를 해보지. 그래도 가구랑 이런 건 다 이 사람이 했으니 더 해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 나보다 월급도 적은데. 냉장고는 어차피 나도 자취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한 거라 거의 새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일하느라 집에서 밥 자주 해먹지도 못하는데 쓸 만큼 쓰다 나중에 바꿔도 돼. 그 대화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만큼은 남편이 먼저 거의 새 거라 버리기 아까우니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했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따지니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반응하더군요. 그랬나? 옛날 일이라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건 내가 가져온 건 맞잖아.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그래? 내가 혼수를 안 해와서 그렇다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집까지 해오고도 당신 식구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아우, 그놈의 집. 그래, 좋은 집 얻어서 잘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당신 능력으로 해온 집도 아닌데 그만 좀 말해. 우리 그냥 각각 능력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따질 거면 내가 당신보다 월급도 훨씬 많은데
용돈은 똑같이 쓰고 있잖아. 그럼 난 억울해서 어떡해. 앞으로 당신은 평생 당신보다 잘 버는 내 덕분에 더 여유롭게 살 텐데 이것도 다 따져봐?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연애기간 전부 합쳐서 처음 봤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것이 컴플렉스라도 되는지 꼭 집과 혼수 얘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이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은근슬쩍 혼수를 안 해온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전투 의지마저 꺾이더라고요. 남편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해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하도 감정적으로 나오니 더 이상 대화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알겠어.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하고 나도 오늘 일은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서로 집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터치하지 말자. 새벽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그런 결론을 냈고 남편이 동의하면서야 싸움이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같이 즐겨보던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신혼집이나 혼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정도였죠. 그래도 그렇게 서로 신경 쓰고 조심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니 이것 또한 제가 끌어안고 살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 늘 조심하고 눈치를 봐왔던 건 저 혼자뿐이었다는 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힌 건지 남편은 혼수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기세 등등해져서 본인이 인심을 썼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한 번은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한참 시누이가 결혼 준비 중이라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설마 혼수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에어드레서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것까지 혼수로 하자니 너무 빠듯해서 이런 건 좀 아껴야겠죠? 필수품은 아니니까 결혼하고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해줄까? 결혼 선물로. 어? 정말?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새언니도 괜찮은 거죠? 네? 아,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선물해주겠다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달에는 친정 부모님 생신도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그렇게 말해버리니 벙찌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였어요. 여보, 근데 이번 달은 좀 힘들지 않겠어? 왜 무리해서 해준다고 했어? 어차피 축의도 많이 하기로 했으면서. 아 맞다. 에어드레서는 당신이 좀 해줄래? 어차피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아낀 돈 많잖아. 그 돈으로 내 동생 혼수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 당신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혼수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럼 당신이 집을 해왔으면 됐잖아. 누구 덕분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결국 가구도 내 돈으로 했는데 그깟 전자제품 좀 안 했다고 이러는 거야? 싫으면 말아. 그냥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나 해서 떠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집에 온 건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 지겹지도 않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젠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평소에는 그렇게 계산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부부 사이에서의 계산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대화도 잘 통하고 평소엔 잘하는 남편이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 문제나 혼수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니 저도 점점 속에 화가 쌓여만 갔어요. 그 얘기가 서로 안 나올 때는 마냥 사이가 좋다가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덮어두고 살다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깊어졌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나랑 가전 좀 같이 보러 다녀줄 수 있어? 언니도 알겠지만 남편 될 사람이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같이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당연히 가줄 수 있지.
그럼 주말에 봐. 장거리 연애 중이었던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듬직하게 따라 나서서 운전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얼추 중요한 가전들을 다 고른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제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처제는 어쩜 이렇게 알뜰하고 꼼꼼할까? 남편 없이도 혼자 이렇게 혼수도 잘 챙기고 같이 자란 자매여도 성향이 다르기는 하네. 그 말을 하는데 제 표정이 고울 리가 없죠.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표정을 보더니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동생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넌지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형부 아까 그 얘기 뭐야? 언니는 마치 혼수를 안 했다는 식으로. 중요한 가구도 다 언니 돈으로 사지 않았어? 거기다 우리 집에서 신혼집까지 해줬잖아. 그러게. 이쪽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나한테 해준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잘 살라고 해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혼수는 원래 내가 해가기로 한 거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계산법이 다 있어. 형부 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하다. 집까지 해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해? 괜찮아. 원래 저 사람이 좀 그래. 동생이 어이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입하며 화가 난 듯 했지만 그때는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하는 말과 달리 제 마음은 괜찮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그 얘기에 민감한 거 알잖아. 좀 남들 앞에서는 꺼내지 마. 당신 입장에선 당신 생각이 논리적이겠지만 남들한텐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해봐. 또 그 얘기야?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나도 당신이 홍수 얘기 꺼내면 집해왔다고 요새 떠는 거 지겨워. 당신부터 그 말 좀 안 하면 생각해 볼게.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똑같은 주제로 싸움이 반복되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저절로 제 입이 꾹 닫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게 남았죠. 그래도 갈등을 마냥 덮어만 두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고 부딪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부족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엔 일이 터지더군요. 언니, 축의대를 맡길 사람이 딱히 없어서 그런데 혹시 형부한테 부탁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남편한테 이야기해볼게. 보통 축의대는 남자 사촌들이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집안은 엄마가 외동이셔서 외가 쪽엔 친척이 아예 없었고 친가 쪽은 전부 여자 사촌이고 삼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부탁할 사람이 마땅찮더라고요. 남편에게 부탁하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터라 큰돈이 오가는 일을 맡기기에 믿음도 갔죠. 축의대에 있느라 결혼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갈 쯤 천천히 자리를 정하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기로 약속을 해뒀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에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황해서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남편 없는 가족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도대체 이 서방은 어디 갔니? 아유, 가족 사진을 없이 찍으려니 좀 그렇네. 이따가 제가 연락해 볼게요. 친정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니 등에 식은땀이 나는 한편 정말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다 찍고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 연달아서 전화를 해대니 결국 마지 못해서였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긴 받더군요. 야, 대체 어디야? 지금 당신 말도 없이 없어져서 당신 빼고 가족 사진 찍었잖아. 내 동생 결혼식인데 꼭 이렇게 신경 쓰이게 했어야 돼?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 어디 갔냐고 찾으셔. 정산도 해야 되는데 축의금은 어쩌고 어딜 간 거야? 당신도 날 찾는 게 아니라 축의금 찾는 거지? 뭐라고? 참나, 축의도 축이지만 난 지금 당신이 말도 없이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서 화가 난 거야. 아직도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난 안 돌아갈 거야. 당신이 돈돈거리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에 나도 지쳤어. 난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릴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당신만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여동생 축의금 내가 정산해서 혼수한 만큼은 내가 가져간다. 내 혼수파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거 도둑질인 거 알긴 해? 나 친정 식구들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딴 짓을 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장 그 돈 갖고 안 돌아와? 가면 당신이 이 돈을 순순히 주겠어?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배려심은 조금도 없이 돈돈거리는 남편에게 순식간에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직전까지 화가 나서 뜨겁게 팔팔 끓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더라고요. 늘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남편이랑은 참 괜찮은데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했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에 그동안 좋았던 날들까지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돈 그대로 가져가고 나랑은 이혼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면 그 돈을 가지고 뛸 생각을 하니? 너 같은 인간 본성 이제라도 똑똑히 알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 싸움에 내 동생을 왜 끼어들게 하니?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한 게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라는 거야. 마음이 식으니 바로 남편과의 통화는 녹음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발끈했는지 뭐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녹음 내용에 본인이 동생 축의금을 가져간 것과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리화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녹음되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쉽사리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동생 부부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이혼소송을 걸었죠.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려고 했더니 괜히 너희 부부한테도 민폐를 저질러서 미안하다. 우리도 우리지만 언니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소송 걸어놨으니 괜찮을 거야. 변호사 말론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대. 우린 언니가 더 걱정이야. 맞아요.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처제 축의금을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건지. 동생 부부는 절 따뜻하게 위로해줬지만 사실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민사소송까진 버티고 싶지 않았는지 합의 끝에 축의금을 그대로 반환했어요. 혹시 몰라 하객들에게 받은 금액과 대조해보니 다행히 금액이 얼추 맞더라고요. 하지만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제 마음까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그냥 좀 살자. 나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래, 내가 그때 눈이 돌았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겨우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그동안 우리가 그것만 빼면 다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적당히 했어야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합칠 생각을 해? 내가 당신이랑 다시 같이 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꿈 깨.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고 결국 전 남편과 갈라섰어요. 이혼 과정에서 제 편은 못 들더라도 어느 정도 빠져 있어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도 결국 갈라설 때가 되니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동안 잘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오빠를 버려요? 그래, 가족이 어떻게 너희 둘만 가족이니? 우리도 다 같이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너희 둘이서 결정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이렇게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 거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보세요. 친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훔치려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애가 홧김에 그랬다잖니. 네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사는 거면 전 남들처럼 살 자신이 없네요. 아우, 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내 새끼는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네? 아니, 그게... 그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반이 티는 안 냈지만 나를 돈줄처럼 보고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정들었고 제게 잘해줬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미련 없이 떠나라고 제 등을 밀어주시네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어머님 아들이야 이혼하고 땅바닥에서 자든 어머님 댁 거실에서 살든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긴 속으로만 하시죠. 그렇게 시댁과도 안녕을 고했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걸 왜 몰랐을까 스스로 자책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친정에 대해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 인생에 이러한 사람들이 엮이지 않길 바랬던 것 뿐이었고 이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제 알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하고 있던 부동산이 결국 위기를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부동산은 신뢰로 먹고 사는 장사인데 남편이 이혼하면서 장인집 축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더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게 곧바로 거래 취소와 계약 파기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집안에 수억짜리 전세, 매매를 어떻게 맡기냐 라며 줄줄이 계약에 끊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동네에서 오랫동안 믿음이 가는 좋은 이미지로 영업해왔던 부동산은 몇 년 못 버티고 망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저도 조금은 남편과 더 잘해볼 수 있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보며 마지막 남은 그 미련마저 아주 깔끔하게 접히더군요. 그동안 체면을 중시하던 시부모님은 분노와 당황 속에 저를 찾아와 소문을 바로잡아달라고 말씀까지 하셨지만 제 대답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잡을 소문이 없던데요. 너무 있는 그대로 퍼져서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남편이랑 통화했던 내용이라도 들려드려요. 시부모님께 여동생의 결혼식 날 남편과 나눴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내자 시부모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체면도 정확한 돈계산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게 없다면 결혼도 가족도 결국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시댁과 남편과 얽힌 인연을 끊어내니 오히려 제 삶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끊어내고 나서야 제 삶에서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갈등이 사실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무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다고 생각하고 외면해오던 갈등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 전반을 크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